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3일 뒤였습니다. 유골함을 봉안당에 모시기 위해 마지막 확인을 하는데 안쪽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방수 비닐로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형이 열어보니 낡은 쪽지 한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야, 이걸 읽는 너는 나의 진짜 아들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12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버려진 생후 3개월 아기를 주워서 키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었는데 저는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55년간 숨겨진 진실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올해 57세이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기업 생산본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800명 규모 제조업체이며 월급은 세전 620만 원입니다. 회사 생활 32년째입니다. 저에게는 형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 강민석은 올해 60세로 같은 회사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 강민아는 54세로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3남매는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주 전인 11월 3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강태수 향년 85세였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 집에서 쓰러지셨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7시 30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1965년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되셨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35년간 근무하셨고 2000년에 정년퇴임하셨습니다. 퇴임 당시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원칙적인 분이셨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신문을 읽으셨고 저녁 10시면 주무셨습니다. 술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담배는 평생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인 2020년 6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향년 80세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박순자이셨고 전업주부로 평생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간 혼자 사셨습니다. 형과 저는 번갈아가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청소도 해드리고 장도 봐드리고 말벗도 해드렸습니다. 동생 민아도 한 달에 2번은 서울로 올라와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사셨습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였습니다. 1990년에 구입하신 집이었고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셨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35년 동안 모신 돈이었습니다. 11월 3일 오전 8시 병원에서 저와 형, 동생이 모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이 비어 있어서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빈소 설치는 오전 11시에 끝났습니다. 영정사진은 3년 전에 찍으신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82세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이 오후 1시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35년간 가르치신 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은 50대, 60대가 된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첫날 저녁 9시까지 조문객이 200명쯤 왔습니다. 다음 날은 300명, 마지막 날은 110명이 왔습니다. 총 610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아버지 인맥이 넓으셨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형과 저는 번갈아가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동생 민아는 조문객 응대를 도왔습니다. 형수 이경이 54세, 제 아내 박선영 55세, 동생 사위 김태호 56세도 함께 도왔습니다. 장례 2일째 되는 날 아버지 친구 박영수 할아버지 86세가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60년 지기 친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평생 한 길만 걸어오셨지.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3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셨고 결혼할 때도 집 한 채씩 사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2억 원, 형이 결혼할 때 1억 8천만 원, 동생이 결혼할 때 2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엄격하셨지만 따뜻하셨습니다.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책 읽기를 권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서점에 데려가셨고 원하는 책은 뭐든지 사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1975년이었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칭찬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버지와 자주 산책을 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에 대해, 공부에 대해,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대에 가라고 권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따랐습니다. 1986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1990년에 지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승진할 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2015년에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는 가족 모두 모아서 식사를 사주셨습니다. 형 민석이는 저보다 3년 일찍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1987년에 입사해서 지금 상무입니다. 형도 아버지 자랑이었습니다. 동생 미나는 약대를 나와서 약사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3남매 모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교육에 투자하신 결과였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인 11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발인을 했습니다. 운구 차량이 병원 장례식장을 출발했습니다. 화장터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화장 시간은 11시였습니다. 1시간 동안 가족들끼리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형이 울었고 저도 울었고 동생도 울었습니다. 조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11시 정각 화장이 시작됐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정말 가신 것입니다. 85년의 생이 끝난 것입니다. 화장은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유골함에 담았습니다. 하얀 도자기 유골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성함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추모공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국밥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3일간 장례를 치르느라 지쳤습니다. 오후 3시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과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유골함을 형 차에 실었습니다. 봉안당은 경기도 파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모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3일 뒤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형이 유골함을 형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형 집 거실에 임시로 모셔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20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 선영이가 맞아줬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3일 뒤면 유골함을 봉안당에 모실 것입니다. 그럼 정말 끝입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유골함을 파주 하늘공원 봉안당에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형 민석이 집 거실에 모셔둔 유골함을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오전 9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형 집은 서울 서초구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25분 거리였습니다. 오전 9시 55분에 도착했습니다. 형수 경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동생 미나는 어젯밤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형 집 안방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사위 태호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 가족 6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 부부, 저 부부, 동생 부부였습니다. 유골함은 거실 장식장 위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유골함이었습니다. 높이 30cm, 지름 20cm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성함 강태수와 생년월일 1940년 3월 15일부터 사망일 2025년 11월 3일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봉안당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자. 화장터에서 유골 수습할 때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유골함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흰 천으로 쌓여진 육골이 보였습니다. 형이 천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아버지의 뼈가 가루 형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회백색이었습니다. 동생 미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미나를 안아줬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85년을 사신 분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담기다니요. 형이 유골함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형이 손을 넣어 안쪽 벽면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뭐지?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유골함 안쪽 벽면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두꺼운 비닐로 만들어진 방수팩이었습니다. 지퍼백 같은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10cm 정도였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형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흰색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형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이걸 먼저 읽어라.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형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이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 무슨 내용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형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30초쯤 지났을 때 형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형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걸 내가 읽어야 할 것 같아. 형이 편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형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손글씨였습니다. 평소 아버지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또박또박 쓰신 글씨였습니다. 첫 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이걸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빠가 55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다. 이제 너한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용서해다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5년간 숨긴 비밀이라니요. 무슨 비밀일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야. 1968년 12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너를 주었다. 당시 너는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였다. 큰 상자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 겨울이었고 날씨가 영하 7도였다.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거다.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형이 얼른 받쳐줬습니다. 저는 멍하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주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생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제 손에서 편지를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5초 뒤 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사위태호가 동생을 부축했습니다. 아내 선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끝까지 읽어봐. 더 있어. 저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너를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내 엄마가 3번이나 유산해서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의사가 말했다. 엄마는 더 이상 임신하면 안 된다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를 데려오기로 했다. 호적에는 친아들로 올렸다. 1968년 12월 20일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불법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는 우리 아들이었으니까. 민호야, 아빠가 너를 55년간 키우면서 단 한순간도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아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걸 알아주길 바란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방수팩 안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형이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았고 색이 바랬습니다.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7cm 정도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8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기는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배경은 우리 집 거실 같았습니다. 1968년 당시 거실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12월 20일 우리 아들 민호.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55년 전에 쓰신 글씨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강민호였습니다. 아버지 강태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동생도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앉아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봉안당은 다음에 가자. 오늘은 모두 충격받았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골함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편지와 사진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형과 사위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57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강민호가 맞습니까? 진짜 이름은 뭡니까? 진짜 부모는 누구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차에 탔습니다. 아내가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편지와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꿈입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형 집에서 우리 집까지 30분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5분 더 걸렸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제 상태를 걱정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편지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57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저는 강민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강민호가 맞지만 진짜 강민호는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 다시 읽어볼래요? 천천히 읽어보면 뭔가 더 있을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앞에는 너무 충격받아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한 글자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A사 용지 크기의 양면으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앞면 첫 부분은 아까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1968년 12월 15일 서울역에서 주었다는 것,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였다는 것.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아빠는 오후 2시쯤 서울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서울역 앞 광장을 지나가는데 상자 하나가 보였다. 큰 골판지 상자였다. 과일 상자 같았다. 상자에서 소리가 났다. 약한 울음소리였다. 아빠는 이상해서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 아기가 있었다. 너였다.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추위에 떨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상자 옆에 쪽지가 하나 있었다. 대학 노트를 찢은 종이었다. 여자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1968년 9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내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아빠는 너를 안아 올렸다. 몸무게가 4kg도 안 되는 것 같았다. 3개월 된 아기치고는 너무 작았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다. 날씨는 영하 7도였다.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쯤 됐다. 내가 상자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손발이 얼어붙어 있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동사했을 거다. 아빠는 너를 안고 근처 파출소로 갔다. 경찰에게 신고하려고 했다. 파출소는 서울역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걸어서 7분 걸렸다. 오후 2시 15분쯤 도착했다. 경찰관이 너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또 버려진 아기네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경찰관이 말했다. 아기를 보육원에 보내야 한다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그런데 경찰관이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면 보육원 상황이 안 좋아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시설이 부족해요. 특히 겨울에는 아픈 애들이 많아서 제대로 돌보기 힘들어요. 이 아기도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보육원 가면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망설였다. 너를 경찰에게 넘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10분 동안 고민했다. 내가 아빠 품에서 조용히 있었다. 울지도 않고 그저 아빠를 빤히 쳐다봤다. 결국 아빠는 결정했다. 너를 데려가기로. 경찰관한테 말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를 나왔다. 하지만 다시 가지 않았다. 너를 안고 집으로 왔다. 집에는 내 엄마가 있었다. 오후 3시쯤 도착했다. 엄마가 깜짝 놀랐다. 이 아기는 누구예요? 아빠가 사정을 설명했다.
서울역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데려왔다고. 엄마가 너를 안아봤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불쌍한 아기.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는 너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아빠와 엄마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보육원에 보내야 하나? 하지만 둘 다 원하지 않았다. 엄마가 말했다.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아빠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엄마는 3번 유산한 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었다. 1966년 첫 유산, 1967년 둘째 유산, 1968년 4월 셋째 유산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다시 임신하면 엄마 목숨이 위험하다고. 아빠와 엄마는 자식 없이 살기로 체념했었다. 그런데 하늘이 아이를 보내준 것 같았다.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둘은 결정했다. 너를 키우기로. 하지만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임양 절차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친아들인 것처럼 호적에 올릴 것인가?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했다. 1968년 12월 20일 아빠는 동사무소에 갔다. 출생 신고를 했다. 아버지 강태수, 어머니 박순자, 아들 강민호. 1968년 12월 15일 출생이라고 신고했다. 실제로는 9월 15일생이었지만 12월 15일로 했다. 발견한 날짜로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의심하지 않았다. 출생증명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1968년 당시에는 절차가 느슨했다. 그렇게 너는 강민호가 됐다. 법적으로 우리 아들이 됐다. 민호야, 이게 불법인 건 아빠도 안다.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우리 아들로 키울 수 있었으니까. 55년간 행복했으니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다. 화가 날 수도 있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 친부모가 궁금할 수도 있다. 다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를 진짜 아들로 사랑했다. 단 한순간도 내가 주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었고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내가 태어난 날, 아니 아빠가 너를 만난 날인 1968년 12월 15일은 아빠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하늘이 아빠한테 선물을 준 날이었다. 고맙다, 민호야. 아빠 아들이 되어줘서.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10분이었습니다. 형 집을 나온 지 1시간 30분이 지난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968년 12월 20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작은 아기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 된 아기, 버려진 아기, 상자에 담겨 서울역에 버려진 아기. 그게 저였습니다. 강민호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버려진 곳에서 주워진 아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아기, 부모 없는 아기가 부모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57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강민호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버려진 아기입니까? 진짜 부모는 누구입니까? 왜 저를 버렸습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 강태수와 어머니 박순자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55년간 진짜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점심을 차려줬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형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 형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968년 12월 15일이 떠올랐습니다. 57년 전 그날 저는 상자에 담겨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주었습니다. 제 인생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형 민석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형수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형 혼자였습니다. 동생 미나도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사위는 부산으로 먼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형, 저, 동생 이렇게 3남매만 모였습니다. 아내 선영이도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어젯밤 잠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5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1968년 12월 15일이 떠올랐습니다. 상자에 담긴 제가 보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나도 못 잤어. 계속 생각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10년 동안 숨긴 게 미안해서 저는 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10년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5년 8월 15일이었어. 광복절 날.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2015년 8월 15일.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광복절이라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했던 날이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형한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왜 나한테는 안 하고 형한테만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 형이 장남이라서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 나중에 민호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0년입니다. 형은 10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회사 다니고 가정 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일상이었습니다. 형, 10년 동안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제가 따졌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을 때도 있었잖아. 명절에도 만났잖아. 왜 한마디도 안 했어?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민호한테 미리 말하면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유골함에 편지를 넣어두신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나만 바보였네.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네. 형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나만 몰랐어. 57년 동안 나만 모르고 살았어. 동생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형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혼자 알고 있는 게 쉬웠겠어요. 저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미나야, 너는 몰랐지?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적어도 동생은 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형만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형이 특별 대우를 받은 겁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2015년 8월 15일 오후 3시쯤이었어.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나랑 아버지만 남았어. 아버지가 나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 민서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그때 아버지가 모든 걸 말씀하셨어. 민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1968년 서울역에서 주웠다는 것, 호적을 불법으로 올렸다는 것. 나는 충격받았어. 57년 동안 같이 살았던 동생이 친동생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가 우셨어. 내가 아버지 우시는 거 처음 봤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민호한테 미안하다고, 진실을 숨긴 게 죄책감이라고. 하지만 말하면 민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참아 못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하셨어. 내가 죽으면 민호한테 전해달라고. 유골함에 편지를 넣어둘 테니 그걸 민호가 읽게 해달라고. 그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어. 10년 동안 나도 힘들었어. 민호야, 너 볼 때마다 말하고 싶었어. 특히 작년에 아버지가 건강 안 좋아지셨을 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약속이었으니까 참았어. 미안해. 저는 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해결됩니까? 10년입니다. 3650일입니다. 형은 3650일 동안 저를 속인 겁니다. 아니, 아버지도 57년 동안 저를 속인 겁니다. 형,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처음부터 다 아셨어. 아버지랑 같이 너를 주워서 키우신 거니까. 어머니는 5년 전인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52세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사셨습니다. 52년 동안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진짜 아들인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문득 어머니 임종때가 떠올랐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게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진실을. 하지만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비밀을 안고 저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순진한 바보. 동생 미나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피가 안 섞였어도 57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오빠는 제 오빠예요. 진짜 오빠예요. 저는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은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진짜 오빠라고 믿었는데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그래도 오빠라고 했습니다. 형도 말했습니다. 미나 말이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너는 내 동생이야. 57년간 같이 자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울었잖아. 그게 가짜가 아니야. 피는 안 섞였어도 우리는 형제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강민호가 아니야. 아니, 강민호가 맞지만 진짜 강민호는 아니야. 나는 이름도 없이 버려진 아기야. 상자에 담겨 서울역에 버려진 아기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누구야? 진짜 이름이 뭐야? 진짜 부모는 누구야? 왜 나를 버렸어? 대답해봐. 형도 동생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친부모 찾을 거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찾아야 할까요? 찾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버렸냐고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제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혹시 지금도 살아계신지, 저를 기억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찾고 싶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57년 전 일이잖아요. 단서도 별로 없고.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단서는 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1968년 9월 15일생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10년 전에 민호 친부모에 대한 기록이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이 종이를 읽었습니다. 1968년 12월 15일 오후 2시 10분 서울역 앞 광장에서 발견. 상자 옆 쪽지 내용. 여자 필체.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1968년 9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쪽지는 아버지가 보관했다가 없어졌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제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쪽지는 없어졌지만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 필체. 아마 제 친어머니가 쓴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 키울 수 없었을까요? 너무 가난해서일까요? 미혼모여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찾고 싶으면 찾아봐.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너를 버린 사람보다 너를 주운 사람이 더 중요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57년간 키웠어. 그게 진짜 부모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57년간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친부모보다 더 부모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민호가 아닙니다. 버려진 아기가 강민호가 된 겁니다. 이름도 생일도 모두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1968년 9월 15일이 제 진짜 생일입니다. 하지만 호적에는 1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차이입니다.
저는 평생 12월 15일을 생일로 살았습니다. 57번의 생일을 잘못 보낸 겁니다. 오전 11시 30분 형과 동생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친부모 기록이 든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요? 57년 전에 저를 버린 사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7년간 쌓아온 제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강민호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아기입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찾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친부모를? 하지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6시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비밀을 안고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아무도 나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비밀로 했습니다. 형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모두 저를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았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1968년 12월 15일 꿈이었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회사 가야죠. 7시 30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못 가.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결근한 적은 32년 동안 단 3번뿐이었습니다. 모두 아파서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병원 가야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몸은 안 아파. 마음이 아파. 아내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할게요. 아내가 제 상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1968년 12월 15일 서울역 상자 버려진 아기. 그게 저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아내가 아침을 가져다 줬습니다. 죽이었습니다. 저는 몇 숟가락 먹고 그만뒀습니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민호입니까? 57년간 거울로 봤던 얼굴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코 모양, 눈 모양, 입 모양. 누구를 닮은 걸까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닮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친부모를 닮았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요. 저는 거울에 대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세면대를 쳤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오후 4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나한테 말해줘요. 당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부부잖아요. 32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와는 1993년에 결혼했습니다. 3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친아들 아니래. 1968년에 서울역에서 버려진 아기래. 아버지가 주워서 키운 거래. 57년간 몰랐어. 어제 알았어.
아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 편지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10분쯤 걸렸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떡해요?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내 품에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오후 6시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오늘 회사 안 갔다며. 상무님이 걱정하시던데. 형도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형이 상무고 저는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 나 회사 못 가겠어.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 형이 말했습니다. 그래, 쉬어. 충분히 이해해. 내가 상무님한테 말씀드릴게.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가 낸다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편지가 하나 더 있어. 너한테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내일 우리 집으로 올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편지가 하나 더 있다고요. 무슨 내용일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3일째 밤이었습니다.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총 6시간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친부모는 누구일까? 왜 저를 버렸을까? 혹시 살아계실까? 저를 기억할까? 찾아야 할까? 1968년 9월 15일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57세입니다. 친어머니가 20세에 저를 낳았다면 지금 77세입니다. 25세에 낳았다면 82세입니다. 30세에 낳았다면 87세입니다.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을까요? 57년 전 일입니다. 단서는 거의 없습니다. 생년월일 하나뿐입니다. DNA 검사를 한다고 해도 친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새벽 1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밤이었습니다. 쌀쌀했습니다. 문득 1968년 12월 15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7도였습니다. 생후 3개월 아기가 상자에 담겨 버려졌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아기가 저였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정말 키울 수 없어서였을까요? 너무 가난해서였을까요? 미혼모였을까요? 아니면 아기가 아파서였을까요? 장애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 왜 버렸을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친부모를 찾지 못한다면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요. 새벽 3시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잠 안 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아버님이 당신을 57년간 사랑으로 키우셨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57년간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평생 숨기셨을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유골함의 편지로 알려주셨을까요?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질문할 수 있었을 텐데요. 새벽 4시 30분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3시간 뒤인 아침 7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 형을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형 집에 갔습니다. 형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커피 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형이 서재로 가더니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야.
아버지가 2015년에 나한테 주신 편지. 원래는 내가 읽어야 하는 건데 나한테 먼저 주셨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민호한테 줘라고 하셨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2015년 8월 15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쓰신 편지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민석이한테 먼저 보여주라고 했으니 민석이도 옆에 있겠지.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아빠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55년 동안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말이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었어. 태어난 날부터, 아니 아빠가 너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내가 주운 아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아빠의 진짜 아들이었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이었어.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결혼했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아빠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 하늘이 아빠한테 선물을 준 거야. 1968년 12월 15일에 그날은 아빠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너를 만난 날이었으니까.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친부모를 찾으려 할지도 모르겠다. 아빠는 말리지 않겠어. 내 선택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너를 버린 사람보다 너를 주운 사람이 너를 더 사랑했다는 걸. 아빠는 55년간 너를 키우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아빠한테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어. 고맙다, 민호야. 아빠 아들이 되어줘서 사랑한다. 영원히.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진짜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55년간 단 한순간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운 아이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마음 알겠지?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제 뿌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저는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입니까? 알고 싶었습니다. 형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대. 진짜 아들로 여기셨대.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궁금했습니다. 찾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멍하니 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1월 하늘이 흐렸습니다. 제 마음처럼 답답했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오늘 시간 있니? 나 오늘 회사 반찬했어.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 뒤에 북한산 입구로 나올래? 거기서 만나자. 오전 11시 북한산 우이동 입구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산책하면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단풍이 거의 다 졌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2015년에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더 있어. 어제 다 말 못했어. 오늘 전부 말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968년 12월 15일에 너를 발견했잖아. 서울역에서. 그날 아버지가 경찰서에 너를 데려갔어. 신고하려고. 하지만 결국 안 하고 집으로 데려왔어. 그 이유를 아버지가 자세히 말씀하셨어.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말했대. 요즘 버려진 아기가 너무 많다고. 보육원이 포화 상태래. 특히 1968년은 가난한 시대였잖아. 경제개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 경찰관이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했대. 이 아기를 보육원에 보내면 살기 힘들 거라고. 겨울이라 아픈 애들이 많고 시설도 부족하대. 특히 이 아기는 몸이 너무 약해 보인다고. 몸무게가 4kg도 안 됐대. 3개월 아기치고는 너무 작았대.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망설였대.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0분 동안 고민했대. 그런데 내가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있었대. 울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를 쳐다봤대. 눈빛이 맑았대.
그 순간 아버지가 결정하셨대. 이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경찰한테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고 나왔대. 하지만 다시 안 갔어. 너를 안고 집으로 왔어. 저는 형 이야기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1968년 12월 15일 그날이 그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고 파출소에 갔던 모습, 경찰관과 이야기하던 모습, 고민하던 모습, 결국 데려가기로 결정한 모습.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한테 사정을 설명했대. 어머니가 너를 보자마자 울었대. 불쌍한 아기라고.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머니는 너를 안고 한참을 우셨대. 그날 밤 부모님이 진지하게 이야기하셨대. 이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보육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키울 것인가? 형이 멈춰 섰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앉자.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형이 물병에서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호야, 너 어머니가 3번 유산하신 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에서 읽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1966년 첫 유산. 임신 4개월째였대.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대. 아기가 안 됐어. 1967년 둘째 유산. 임신 5개월째였대. 원인 불명이었대. 아기 심장이 갑자기 멈췄대. 1968년 4월 셋째 유산. 임신 6개월째였대. 이번에는 어머니 몸이 위험했대. 출혈이 심했대. 병원에서 3일 입원하셨대. 의사가 말했대. 더 이상 임신하면 어머니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때 어머니 나이가 28세였어. 아버지는 30세였고 젊은 부부였는데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겠니?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1968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대. 우울증에 걸리셨대.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방에만 계셨대.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겠어. 그런데 12월 15일에 너를 만난 거야. 아버지는 그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셨대. 어머니한테 아기를 안겨주고 싶으셨대. 어머니를 우울증에서 구해주고 싶으셨대. 그래서 결정하신 거야. 너를 키우기로. 법적으로 친아들로 만들기로. 물론 불법이었어.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거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대. 저는 형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니. 3번이나 아기를 잃으셨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내가 집에 온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달라지셨대. 우울증이 씻은 듯이 나았대. 너를 안고 웃으셨대. 밥도 잘 드시고 노래도 부르셨대. 어머니한테 너는 기적이었어. 3번 유산하고 절망하던 어머니한테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너를 더 사랑하셨을 거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아들보다 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여기셨다니. 기적이라고. 선물이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사셨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알겠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너를 데려왔는지.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해서였을지 몰라. 하지만 키우면서 진짜 아들로 사랑하게 된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1969년 3월 20일 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눈물이 났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그때 아버지는 확신하셨대. 너는 진짜 아들이라고. 저는 1969년 3월 20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생후 6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더 걸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2015년 8월 15일 그날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형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민호는 내가 주운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55년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고. 민호 덕분에 행복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 민호한테 미안하다고. 진실을 숨긴 게. 하지만 말하면 민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참아 못했다고. 나한테 부탁하셨어.
내가 죽으면 민호한테 잘 전해달라고.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말해달라고. 형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10년 동안 이 말 하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참았어. 미안해. 형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형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분 뒤 우리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11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친부모 찾을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결정하면 뭐든지 지지할게. 고마웠습니다. 형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후 1시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산책했습니다. 형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저를 데려왔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3번 유산하고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키우면서 진짜 아들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11월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부모가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찾아야 할까요?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저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아파트였습니다. 아버지가 35년간 사신 집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책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TV, 책장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형과 저는 일주일 전에 한 번 왔었습니다. 장례 전날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는 방 하나를 통째로 사용했습니다. 책장 4개가 있었습니다. 책이 500권쯤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학책과 역사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책을 좋아하셨습니다.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안경, 만년필, 노트가 있었습니다. 달력은 11월 3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달력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병원, 오후 2시 민석 전화하기. 책장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책장에는 문학책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쓰신 교재들이었습니다. 국어 교사셨으니까요. 네 번째 책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책이 아니라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30cm 정도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 물건들이었습니다. 제일 위에 작은 옷이 있었습니다. 아기 옷이었습니다. 흰색 내의였습니다. 크기가 생후 3개월 아기용 같았습니다. 옷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1968년 12월 15일 민호가 입고 있던 옷. 저는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았습니다. 57년 전에 제가 이걸 입고 있었습니다. 상자에 담겨 서울역에 버려졌을 때요. 아버지가 이걸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55년 동안요. 다음은 담요였습니다. 낡은 담요였습니다. 색이 바랬고 곳곳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1968년 12월 15일 민호를 싸고 있던 담요. 그 밑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장이었습니다. 제 돌사진,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1969년 9월 15일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돌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옆에 계셨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입학 사진이 있었습니다. 운동회 사진도 있었습니다. 1975년 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였습니다. 제가 달리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상장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이었습니다. 글짓기 대회 장려상, 그림대회 우수상, 달리기 대회 3등상 모두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중학교 상장도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전교 5등, 기말고사 전교 3등, 고등학교 상장도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도 있었습니다. 1986년 11월 모의고사 전국 상위 5%였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1986년 12월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기계공학과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통지서 모서리에 아버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12월 20일 민호대학 합격. 너무 자랑스럽다. 회사 입사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것이었습니다. 제가 35년간 다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통지서에 역시 메모가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1일 민호 입사. 훌륭한 직장인이 될 것이다. 제 결혼 사진도 있었습니다. 1993년 5월 15일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와 아내 옆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상자 밑바닥에 두꺼운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크기가 A4 정도였습니다. 두께는 5cm쯤 됐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가죽 표지였습니다. 표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일기. 1968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5년간의 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4일 전까지 쓰신 것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68년 12월 15일자 일기였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또박또박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12월 15일 일요일. 오늘 아들을 얻었다. 서울역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다.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였다. 상자에 담겨 있었다. 추위에 떨고 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 작은 생명을 누가 이렇게 버렸을까? 경찰서에 신고하려 갔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보육원 상황이 안 좋다고. 이 아기가 살기 힘들 거라고. 나는 결정했다. 이 아기를 데려가기로. 집에 왔다. 순자가 아기를 보고 울었다. 불쌍하다고. 우리가 키우자고.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순자를 위해서도 필요했다. 3번 유산 후 순자가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아들을 얻은 날이다. 이름은 민호라고 짓겠다. 백성민 넓으로. 넓은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민호야,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첫날부터 저를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주운 아기가 아니라 얻은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68년 12월 20일 금요일. 오늘 민호 출생 신고를 했다. 동사무소에 갔다. 1968년 12월 15일 생으로 신고했다. 강태수와 박순자의 아들 강민호.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아들이다. 불법인 걸 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민호는 우리 아들이다. 1969년 3월 20일 목요일. 민호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6개월 된 아기가 아빠라고 했다. 눈물이 났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 아기는 진짜 내 아들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이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0년, 1971년, 1972년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걸음마, 첫말, 유치원 입학. 아버지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셨습니다. 1975년 3월 2일 일요일. 민호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사진을 찍었다. 민호는 내 자랑이다. 주운 아기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초등학생이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1982년 3월 3일 수요일. 민호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14세가 됐다. 벌써 이렇게 컸다. 1968년 12월 15일 상자에 담겨있던 작은 아기가 이제 중학생이다. 기적 같다. 민호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1986년 12월 20일 토요일.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눈물이 났다. 버려진 아기였지만 대학생이 됐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민호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18년 전 서울역에서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1990년 3월 1일 목요일, 민호가 회사에 입사했다. 대기업이다. 월급도 좋다. 민호가 사회인이 됐다. 22세다. 벌써 이렇게 컸다. 1968년 그 작은 아기가 이제 훌륭한 직장인이다. 주운 아기가 아니라 키운 아들이다. 자랑스럽다. 1993년 5월 15일 토요일, 민호가 결혼했다. 신부가 예쁘다. 민호가 행복해 보인다. 아빠도 행복하다. 25년 전 버려진 아기가 이제 남편이 됐다. 가정을 이뤘다. 민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항상 응원한다. 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오늘 민석한테 민호 이야기를 했다. 진실을. 민석이 충격받았다. 하지만 이해했다. 민석한테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민호한테 전해달라고. 민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지금은 말 못한다. 미안하다, 민호야.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건강이 안 좋다. 얼마 못 살 것 같다. 민호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고맙다. 55년간 내 아들이 되어줘서. 너는 주운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사랑한다, 민호야. 영원히.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4일 전에 마지막 일기를 쓰셨습니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55년간 아들이 되어줘서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55년간 단 한 번도 저를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기 어디에도 주운 아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모두 내 아들,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놓고 한 장씩 다시 읽었습니다. 5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든 페이지에서 느껴졌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기장과 상자를 챙겼습니다.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모셔놓은 영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주워주셔서, 키워주셔서, 아들로 만들어주셔서, 55년간 사랑해주셔서. 집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4시간 30분 동안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버려진 아기였지만 아버지가 주어서 강민호가 됐습니다. 55년간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친부모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보다 저를 주운 사람이 진짜 부모였습니다. 강태수와 박순자, 제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유골함을 봉안당에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15일 전에 하려다가 연기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형 민석, 동생 민아, 그리고 저 3남매가 형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유골함은 여전히 거실 장식장 위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경기도 파주 하늘공원 봉안당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11월 말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들은 거의 다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봉안당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5층 건물이었고 깨끗했습니다. 아버지 자리는 3층 가동 27번이었습니다. 형이 미리 예약해둔 자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봉안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였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었습니다. 27번 칸 앞에 섰습니다. 비어있는 칸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이 유골함을 안에 모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여기 계실 것입니다. 명패를 붙였습니다. 강태수 1940년 3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3일까지 향년 85세. 아버지 사진도 붙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번씩 절했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동생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명패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강민호입니다. 아니, 아버지 아들 민호입니다. 2주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 읽었습니다. 형한테 들은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일기장도 봤습니다. 55년간 쓰신 일기장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1968년 12월 15일 서울역에서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주우셨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57년을 살았습니다. 강민호로, 아버지 아들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받았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친부모는 누구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피가 아니었습니다. 55년간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친부모를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보다 저를 주운 사람이 진짜 부모니까요.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55년간 증명하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1968년 12월 15일 저를 주워주셔서, 집으로 데려가 주셔서, 강민호라는 이름 주셔서, 대학 보내주시고 결혼시켜 주셔서, 무엇보다 사랑해 주셔서 저는 행운아입니다. 버려졌지만 주어졌으니까요. 부모 없던 아기가 최고의 부모를 만났으니까요. 57년간 사랑받으며 살았으니까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로 계속 살겠습니다. 강민호로 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을 마치고 다시 절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삼남매, 피가 다 섞인 건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봉안당을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처 한 식당에 갔습니다. 삼남매가 둘러앉아 식사했습니다.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받아들일 거야. 형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동생이 물었습니다. 오빠, 회사는 언제 복귀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2주 쉬었으니 이제 돌아가야죠.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요, 오빠.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동생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형은 서울 집으로 갔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반겨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모셨어요. 아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 편해지겠네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2주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강민호였습니다. 강태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친부모가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아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57년을 강민호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강민호로 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요.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2주 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반겨줬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아버님 장례 치르느라 힘드셨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밀린 업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게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형을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자주 봤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적응 잘 되니? 네, 괜찮아요.
일하니까 오히려 좋아요. 형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같이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2주 만에 제대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주워주셔서, 강민호로 만들어주셔서, 55년간 사랑해주셔서,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강민호로서, 강태수의 아들로서, 버려진 아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55년간 사랑받은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5월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평범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형과 함께 파주 봉안당에 갑니다.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꽃을 올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사 일, 가족 근황,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집에는 아버지 일기장이 있습니다. 거실 책장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읽습니다. 55년간의 기록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매번 느낍니다. 친부모는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알아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강태수의 아들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지난주 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친부모 안 찾는 거.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 저를 버린 사람보다 저를 주운 사람이 진짜 부모니까. 형이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6개월 전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55년간 사랑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어제 거울을 봤습니다. 57세 남자가 보였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저니까요. 1968년 12월 15일 서울역 앞 상자 속 아기가 강민호가 됐습니다. 57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기는 이제 행복한 어른이 됐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주워주셔서, 강민호로 만들어주셔서, 평생 사랑해주셔서, 저는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로 계속 살겠습니다. 유골함 속 편지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버려진 아기는 사라졌습니다. 사랑받은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강민호의 이야기입니다.